근데 인공의 조명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우리의 몸이 지금이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이 생체 리듬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사람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그 모든 베이스가 그때부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스탠드와 빛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30년 만에 제가 MIT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스탠드를 하나 만들었다. 저는 사실 그 친구가 뭐 하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항공공학과에 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LED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이 그냥 쓰고 싶어서 스탠드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한참 저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얘기하다가 우리 셜록 홈즈에서 광고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이렇게까지 찍게 됐습니다. 현재 이 스탠드는 MIT 도서관 라운지에도 쓰여지고 있고 MIT 교수님 연구실에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별명이 MIT 스탠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탠드를 2개를 받아서 하나는 저희 사무실 1층에서 한번 계속 썼고요. 하나는 저희 아들한테도 한번 줘서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써본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하고 유럽의 되게 좋은 오피스들, IT 기업들 이런 데에서는 보통 오전에는 계속 약간 푸른빛이 나는 걸 조명으로 쏘다가 오후 시간 늦은 때부터는 약간 붉은빛이 나는 조명으로 바꾼다고 해요. 거기에는 되게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단 인류는 인공의 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일단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동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밤 시간을 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낮에만 활동하다가 밤에는 잠을 잤었는데 밤에도 빛을 만들어서 낮처럼 밝게 하고 쓸 수 있게 되니까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시간의 양이 늘어난 거죠. 10년을 살더라도 밤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15년 정도 생명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밤 시간에 불 주변으로 모이면서 공동체들도 강화되면서 사회적인 동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횃불로 시작한 것들은 나중에 고래 기름을 이용해서 램프불로 쓰다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등유를 쓰다가 가스등을 쓰다가 그 다음에 에디슨의 전구가 나오면서부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LED가 발명이 된 다음부터는 더 적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오랫동안 밝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은 이렇게 빛이 더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낮 시간 동안에 태양의 빛은 약 5만 룩스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은 이 빛의 밝기는 0.1 룩스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의 밝기의 차이가 한 50만 배 정도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공의 조명을 쓰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 시간 동안은 형광등 불빛, LED 불빛이 켜 있는 그런 인공의 공간에서 생활을 하죠. 여기서 빛의 밝기는 500 룩스 정도가 되고요.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우리가 켜놓는 불의 밝기는 100룩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십만 년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낮에와 밤에 그 빛의 밝기의 차이가 50만 배 정도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낮에는 생활을 하다가 밤이 딱 되면 우리가 생체 리듬이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인공의 조명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는 5배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이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쉬어야 될 때인지 이 생체 리듬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그 각 시간대를 빛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실 낮에는 우리가 자연에서 생활할 때보다 실내 사무공간에 있게 되면은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밤이 되면은 기존의 별빛 아래서 우리가 생활하던 것보다 이런 인공 조명을 켜는 거는 밤 시간대에는 한 1000배 정도 더 밝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인체에서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은 멜라토닌이라고 해요. 보통 이 멜라토닌은 낮에 아주 밝다가 밤에 어두워지면은 그때 이제 분비가 되게 되어 있는데 바스와 라자의 논문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은 이런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면증도 겪고요, 우울증도 겪고 수면 장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빛의 환경이 자연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낮과 밤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마틴 무어 에드 교수의 실험이 되게 재미난데요. 이분이 빛의 파장을 한 7개의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파장이 짧은 것부터 아주 긴 것까지. 그런 다음에 각 파장대에 그 빛을 쪼였을 때 멜라토닌의 생성이 얼만큼 되는가 이거를 정량적으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흥미로운 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과 가장 적게 나오는 것의 그 파장대가 한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파란색 계열의 빛을 내는 그 스펙트럼을 가지는 빛들이 멜라토닌의 생성을 되게
되게 억제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푸른빛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도플러 효과라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앰뷸런스가 이렇게 오면은 소리가 점점 높은 소리로 앰뷸런스 소리가 오다가 나로부터 멀어질 때는 앰뷸런스 소리가 낮은 음으로 음역대로 바뀌거든요. 그 이유가 앰뷸런스가 가까이 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면서 소리가 음역이 낮아진다, 이런 걸 배웠어요 저희가. 빛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전을 할 때 동쪽에 해가 뜰 때에는요, 우리가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파장대가 좀 짧으면서 약간 푸른빛 쪽으로 빛이 좀 돌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햇빛이 약간 푸른빛을 더 띠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해질 때가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해와 멀어지는 쪽으로 자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약간 붉은 그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녁노을 질 때 더 붉은 빛이 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우리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빛이 좀 돌면은 잠에서 좀 깨는 거고, 붉은빛이 돌면은 이제 저녁이 돼서 쉴 때가 됐구나 하고 우리 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왜 오후 시간대에 그렇게 약간 붉은빛이 도는 조명으로 사무실 조명을 바꾸냐 하면은, 오후 3시 이후부터 좀 붉은빛을 돌게 해야지 사람들이 멜라토닌이 형성이 되면서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이제 자야 되겠구나 하고서 숙면이 취해지는 거고, 그때 잘 자야지 다음날 아침에 또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흥미로운 사실이 475 나노미터의 그 파장을 가지는 이 푸른색 계열의 빛들은 사람을 이렇게 깨게 만드는 거예요.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하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과학자들이 추측을 한 거예요. 들어본 것 중에 되게 재미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475 나노미터를 가지는 파장대의 푸른빛은 수심 200m를 투과하는 유일한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중간에 다 걸리고 이제 짧은 파장의 것들만 밑으로, 물 밑으로 통과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거는 바다에서 맨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점점 진화를 해서 육지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우리 원시 상태의 그 바다에서 세포가 형성되던 시절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바다 밑바닥에서 그런 유기체들이 형성이 될 때 유일하게 475 나노미터의 푸른빛만 이 바다 밑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원생 생명체들,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475 나노미터의 푸른빛을 보면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세포 분열을 해서 고등 생명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생적으로 475 나노미터의 푸른빛을 보면서 낮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모든 베이스가 그때부터 시작했다,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했다, 이런 이론입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의 생체 리듬은 빛의 밝기, 푸른색 계열이냐 붉은색 계열이냐에 따라서 깨어있고 잠드는 것, 이것들이 밸런스가 맞춰지게 리듬을 갖게 돼 있거든요. 이런 빛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고서 조명기기를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베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특허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dim2 amber라는 그런 건데요. 이게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밝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푸른 빛을 띠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어둡게 하면은 붉은 빛을 띠는 그러한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밝게 하면은 푸른 빛을 띠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뭔가를 각성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사실은 다 밝은 빛이 필요하죠. 그때는 약간 푸른 계열의 이런 빛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거나 할 때, 혹은 좀 이제 자기 전에 잠깐 책을 보거나 할 때, 이럴 때에는 어두운 상태에서 잠들기 전에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을 어둡게 하면은 약간 붉은 계열의 이 빛을 띠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 dim2 amber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해요. 원래 조명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조절하고 아니면은 하얀색으로 조절하고 하는 조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그리고 빛의 밝기를 또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밝기에 원하는 색을 원할 때에는 다이얼이 2개가 있으면 딱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회사에서는 착안을 한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밝을 때에는 노란빛을 별로 원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파란빛을 우리는 쓰고, 어두울 때는 노란빛을 쓰니까 그 불편하게 다이얼 2개를 갖고서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친 게 이 dim2 amber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밝을 때는 푸른빛, 어두울 때는 노란빛, 이렇게 나게끔 하나의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밝기를 밝게 하면은, 그러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좀 깨어있게 하는 거고요. 어둡게 하면은 그 멜라토닌 분비 억제하는 거 사라지면서 조금 더 나중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탠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3시간 공부를 해도 4시간의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5시간을 자도 6시간 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직전에 막 공부를 할 때 너무 밝은 빛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스탠드를 끄고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너무 각성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함을 느끼게 될 텐데, 이걸 적절하게 잘 쓴다면은
나에게 맞는 생체 리듬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베뉴의 특징은 뭐냐면은 빛의 퀄리티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배운 건데 가장 좋은 빛의 퀄리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래요. 우리가 중천에 해가 떠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빛은 우리에게 눈부심 효과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는 별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죠.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해질녘이 되면은 이제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오히려 눈부심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드는 보면은 광원이 눈에 안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길게 나온 팔에 의해서 내가 읽고자 하는 그 책의 딱 위에다가 이 스탠드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책을 볼 때에도 눈부심 효과가 없이 이걸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 광원 안에다 깊숙이 넣었을 때 빛이 되게 난반사돼 가지고 우리한테 편안한 빛이 될 수 있게끔 안에다가 반사판을 되게 열심히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확산판이라고 해가지고 눈부심 효과를 없애주는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세하게 그 빛이 떨어지는 위치를 좀 바꾸려고 할 때에는 이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스탠드는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해서 2022년도에 독일에서 열린 세계 조명 박람회에서 디자인 플러스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도 받았고요. 저는 되게 좋은 디자인은 항상 얘기하는 게 평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되게 신봉하는 사람이거든요. 디자인은 항상 문제 해결의 해결책, 답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결과물이 디자인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나온 것들은 보면은 다 하나하나가 다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빛의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확산판을 만들었고 광원이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갔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특별히 장식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심플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두더라도 사실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시선을 끄는 게 아니고 이 스탠드는 그냥 기능만이 있을 뿐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 새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라든지 뭘 연상하는 디자인을 했다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조용히 기능을 수행하고 배경으로 사라지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조립을 해봐서 아는데 되게 좋은 게 이게 딱딱 그냥 몇 번 아무런 공구도 필요 없고 그냥 조립해서 딱 하면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시제품 갖고 와가지고 그때도 막 한참 얘기하다가 그 시제품 만든 다음에도 더 업그레이드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바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그런 장인 정신이 보여서 되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되게 비싼 제품인데 예전에 되게 세계적인 사진 작가분이랑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카메라 렌즈와 안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세상을 보는 그런 필터기 때문에 제가 안경 되게 저렴한 거 쓴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바깥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데 그렇게 막 쓰면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스탠드도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사치였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특별하게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하나쯤은 사치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다른 유럽의 많은 조명기구들은 스탠드 디자인 자체는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디자인들이 우수한 멋있는 디자인들이 많은데 근데 빛 자체의 퀄리티를 얼마나 고민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 제품이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조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은데 빛의 색깔이나 강도나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막 하고 빛의 글레어 현상이라든지 그 주파수 대가 고주파로 가서 떨림 현상 같은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다 기술적으로 잡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은 되게 엔지니어적인 그런 마인드로 이 빛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했던 게 느껴졌고 근데 반면에 또 디자인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쪽으로 봤을 때도 약간 독일 디자인처럼 되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시간은 빛의 퀄리티와 인간의 생체 리듬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